스텔란티스가 내일 밤에 이제 배터리 데이 하면서 SDI와의 그런 조인트 벤처 얘기가 정확하게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회사들이 좀 좋은 기업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수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을 계속 좀 잘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뭔가 우리 말씀하셨듯이 네. 오늘 그 장에 특별한 그 특별주들이 있잖아요. 네, 저 네. 특징주들. 네.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은 좀 그것 좀 살펴보면서 지난번처럼 종목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 실적 발표하고 뭐 좋았는데도 빠졌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모든 부분이 다 좋기는 했었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서버 디램 쪽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서버 디램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자가 공급할 물량은 한정적인데 이미 수요자는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재고를 소진하기 전까지는 공급자가 더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있었고, 거기에다 적어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새 5나노 이쪽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중국이 계속 반도체 굴기로 치고 나오고, 미국도 계속 반도체 치고 나오고, TSMC는 앞으로 달려가는데 삼성전자는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감이 있었을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컨센 같은 경우를 매출은 어느 정도 좀 비트했는데 영업이익에서 확 빠졌다. 왜냐하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에 있어서 가격적인 상승 부분을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훅 떨어졌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못 맞춰주니까 LG전자도 빠르게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보였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도 실적이 좋다고 마냥 들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좀 낭패 볼 때도 있어요. 정말 실제로 오픈되면은 요새는 그냥 바로 매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좋아도. 근데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많이 올라가는데, 좋을 거라고 예상해서 미리 많이 올라가면 오픈하자마자 바로 매도가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종목들, 보유하신 종목들 실적 날짜가 쭉 나오잖아요. 그거 날짜 잘 맞춰가지고서 잘 보면서 맨눈을 뜨고 좀 보신다면은 좀 대응하시는데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조금 뭐 특징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왔는데 네. 같이 좀 시장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오늘은 2차 전지 쪽에 뉴스가 많았어요. 첨보가 급등했는데, 첨보는 이제 새만금 쪽에 이제 증설 5천억 정도 들여서 전해질 관련된 부분들 증설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또 유상증자 예고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증설을 한다고 해서 그 주주 배정으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LNF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에코프로비엠도 좋게 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SDI는 아까 미국 증설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가 내일 밤에 이제 배터리 데이 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 SDI와의 그런 조인트 벤처 얘기가 정확하게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SKC도 또 지금 말레이시아에 이제 공장 첫 삽을 뜨는데 여기도 또 주주 배정 증자 얘기가 또 나왔어요. 유상증자. 네, 그러니까 좋을 때 이제 증자하는 건 맞고 증설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 리듬이 계속 과거처럼 이어지는지 한번 내일은 조금 챙겨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일단 오늘 시장이 좀 빠졌으니까 일단 지수 먼저 좀 보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피는 사실은 제가 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방송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수는 보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요새 지수가 의미가 크게 없어요. 예, 지수는 지금 상단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라면은 지수는 한 3,200, 한 30, 40, 50 요 정도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종목의 흐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지금 사실 좋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되게 좋죠. 그러네요. 상승하는 추세네요. 고점 뚫고 나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소형주 강세장에다가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소부장, IT 뭐 소부장까지 동반되고 바이오까지 계속 동반이 되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좀 거래소 대비해서 고점 뚫고 움직이는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한 1030 정도가 코스닥은 한 지지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지수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이겠고요. 뭐 이제 좀 정배열 상태가 됐죠. 이제 정배열 상태가 돼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배열 상태가 된 상태라서 21선이 지금 쫓아 올라오고 있는데 한 1020 정도? 네, 요 정도 지지선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5일선 따라서 꾸준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는 조금 유리한 행보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특징주 뭘 볼까요? 제가 그때 이제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연기금이 많이 매수한 게 이제 SK 바이오팜,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드렸었고, 뭐 DB 하이텍도 연기금이 계속 많이 산다고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전자결제 막 이런 결제주 얘기하면서 이제 NHN 사이버 결제도 사이버 말씀드렸었는데 결제.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도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었던 종목들이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연기금이 계속 사는 모습 나타나면서 좀 강한, 어떻게 보면 SK 삼형제인데 좀 약간 배터리 쪽보다는 약간 새로운 쪽이죠. 다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랑 뭐 그런 쪽들인데, 이런 쪽들에서 좀 이렇게 연기금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실질적으로 중소형주 오늘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그때 제가 대주전자재료하고 뭐 나노신소재 이런 쪽들도 좀 소재 쪽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연기금 계속 들어온다고. 그런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뭐 첨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고, 그때 이제 장비주 중에서 이제 신흥 SEC도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완전히 정말 미쳤어요. 그좀 뚫고서 가는데 역시 연기금의 힘에 의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주들 중에서는 티움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수급이 좋아서 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레고캠바이오, 그러니까 이게 뭐 확실히 회사들이 좀 좋은 기업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DB 하이텍은 상승세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이제 파운드리 쪽, 8인치 쪽 이쪽 부분이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데요. 수급도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날도 빠지지가 않잖아요. 기관이 기금이 계속 계속 사고요. 외국인도 이제 붙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3일 연속 붙어주고 이제 개인들만 이제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흔들리는데 종가 부근에는 여지없이 좀 올려주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해당 종목들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오늘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6만 원 부근. 여기를 좀 단기적으로 좀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추가 상승 시에는 이제 직전 고점대 뭐 보시면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가격대가 아마 한 67,000원 부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7,000원에 강한 돌파가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보유하고 계시다가 뭐 67,000원 언저리 갔는데도 연기금이 계속 산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요즘 갔는데 연기금이 좀 판다. 그러면 나도 한번 같이 팔아주고 다시 또 눌림목을 이용해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DB하이텍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 고객이 삼성전자 빠지는데 사고 싶어, 8만 원 정도면 사도 되지 않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사도 크게 먹을 폭이 안 나와요. 오히려 좀 기다리셨다가 지금 많이 빠지는 종목들 많으니까 좀 시장 봤다가 나중에 더 줍줍하시는 게 수익이 좀 좋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실적 발표하고, 이게 느낌이 보시면 뭔가 어디론가 빠지지는 않지만 이게 항상 차트는 예뻐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계속 이렇게 밑으로 좀씩 흘리는 그런 느낌들이 살짝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뭐 연필로 다시 한번 좀 그려봐 드릴 텐데, 요렇잖아요. 이게 요렇잖아요, 지금. 그죠? 네. 대신에 그렇다고 또 이렇게 밑에가 뚫려 있지는 또 않아요. 어느 정도. 지지는 또 되고. 네, 예, 밑에 하단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선은 그어놨지만 하락할 때마다 좀 하단은 어느 정도 뭐 약간 느낌 있지 않아요?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저가 푹 뛸 것 같은데. 네, 이러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수렴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올라가는데, 이 수렴점에서 방향을 이렇게 잡을지 요렇게 잡을지 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음봉에 좀 거래가 실려서 이게 살짝 부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나중에 조정받고 나서 지수를 끌어올릴 때 삼성전자가 힘을 발휘해서 가줄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내일이 만기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기간 많이 팔았죠. 연기금도 상당히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요새는. 외국인이 어제 샀다가 오늘 장 초반까지는 사고 있었는데 끝날 때 보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섰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인은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매도 모드라고 보시면 맞겠죠? 오늘 개인들이 샀어요. 삼성전자는 정말 개인들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좀 좋지 못한데,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주가 차트도 보시면은 올해 1월 이후로는 그냥 노상 빠졌잖아요.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든 구간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점은 안 깨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이겠죠. 지금 지수 때문에라도 당연히 그렇게 됐죠. 근데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7만 한 8천 원 정도 러프하게 이게 깨지면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예, 맞지 않을까 싶고 상대적으로 요새 계속 올라올 때 좀 저항대를 보였던 한 8만 3천 원? 예, 8만 3천 원대를 넘어가면 얘가 조금 변화를 시도하는구나.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네, 변화를 시도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렇죠. LG전자도 그때 좀 받을 때 이제 박스를 그려드렸었잖아요. 그대로 좀 남아 있는데 이제 박스 이게 중단. 일단은 올라갔고 박스 상단에 좀 근접하다가 이제 중단부에서는 지지가 되는 상태인데 오늘 좀 거래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LG전자는 뭐 망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휴대폰을 떼어내고 나서 오늘 첫 실적이 나온 부분인데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원자재 가격대 원가 부담 이걸 좀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점이 부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전장 쪽의 흐름으로 좀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LG노텍 같은 경우는 전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고객사가 이제 카메라 많이 장착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뭐 LG전자도 개인적으로는 한 16만 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좀 유지해 주는 게 좋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은 뭐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일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뭐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대형주로서의 좀 핸디캡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오늘 경기 민감주들 다 많이 빠졌어요. 철강주들도 많이 빠지고, 예. 네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철근 가격 같은 경우가 좀 상승이 수입해야 되는데 좀 심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유가가 잘 갈 때 많이 갔었는데 유가가 좀 많이 오늘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주도 좀 빠지고 건설주도 좀 빠지고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코로나가 막 확산되니까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근데 민감주들은 뭐 대체로 조금 요번에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새롭게 연기금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좀 찾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연기금 관련된 종목들을 드려서 수익률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좋았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시장이 오늘 빠지는데도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 거의 20만 원. 그래요? 많이 올랐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SK 바이오팜도 이틀 조정받긴 했지만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올랐고 DB 하이텍도 좀 좋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빠졌다가 바닥인데 연기금이 좀 사서 오른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거는 뭐 사라는 건 아니고 연기금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테스나입니다. 테스나가 이제 오스틴 공장이 좀 많이 멈춰서면서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근데 지금 3일간 거래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네, 이제 테스트 쪽인데 후공정 테스트 업체인데 이제 오스틴 공장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3, 4분기에 실적이 좀 돌았을 것에 대한 뭐 얘기들이 돌면서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수급만 좀 본다라면은 역시 보시죠. 3일간 저 모든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다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보험권에서 그냥 쭉쭉쭉. 네, 그래서 이만큼 좀 중소형 주단에서는 기관의 힘이 많이 강해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예전에 물리신 분들 저도 제 주변에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냥 차트로만 단순히 설명드리면 뭐 일단 좋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강하게 인지한 상태고 주가 자체는 이제 지난번 저항대 거의 근접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지는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최대 저항대라고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테스나도 뭐 많이 가면 6만 원에서 한번 좀 걸린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여기 앞전에 여기 언제죠? 4월 달에 저항대까지 거의 도달했잖아요. 네. 뭐 내일까지 상승하면 아마 여기 물렸던 매물들이 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고 향후에 조금 눌림목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3일 동안 급등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21선이 지금 이제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고 아직까지 61선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돌리는데 제가 예전에 이평선들 늘어진 것들 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주가 급등이거든요. 네. 주가 급등 시켜놓고 한 옆으로 좀 횡보 좀 시키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밟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뭐 반도체 섹터주들은 좀 뭐랄까요? 이전에 여기서 시세가 워낙 많이 나서 이 구간에서 시세가 워낙 많이 나서
그 시세는 실적을 좀 뛰어넘는 그런 거라든지 좀 업황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야만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단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비슷하게 이제 올라온 게 이제 LB세미콘. 네, 이게 좀 LG향이 좀 강하기는 한데요.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죠, 테스나랑. 요새 좀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을 좀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LB세미콘은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실적이 좋다라는 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역시 뭐 연기금은 팔고 있지만 지금 사모펀드랑 투신이랑 이제 뭐 증권이랑 공격적으로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다 지금 외국인이 3일 연속 공격적으로 붙어주니까 네, LB세미콘도 지금 강하게 올라온 상태인데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 오늘 좀 강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외국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소부장 많이 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LB세미콘도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저항대는 16,000이면은 이제 걸리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상태라면 한 13,700원 선? 예, 요 가격대만 안 깬다라면은 뭐 조금 더 유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무너지면 좀 못 버티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보던 종목 중에서 이제 바닥에서 있는데 연기금이 좀 새롭게 조금씩 진입하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한샘인데요. 최근에 이제 건자재 섹터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아시다시피 현대리바트, 그다음에 뭐 NS가 거의 대장이었었고, 뭐 하츠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지금 또 코로나가 막 이제 번지다 보니까 옛날에 코로나 때 집에서 뭐 집 꾸민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건자재들 많이 올랐었잖아요. 인테리어 섹터주들. 근데 이제 한샘은 2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안 좋아서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였는데 요새 최근에 나오는 레포트들을 보면 뭐 이제 눈높이가 낮아질 만큼 낮아졌고 그 낮아진 컨셉은 조금 이제 맞춘다. 하반기에는 이제 한샘 리하우스 쪽에서 좀 실적이 나면서 좀 돌아간다. 그리고 요새 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레포트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제 한샘도 차트로만 보면은 박스죠. 그죠? 네. 지금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박스 중단을 제가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어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박스 중단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계속 이게 중간중간에 좀 저항대잖아요. 근데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저항대를 뚫는 듯 했으나 다시 내려갔었잖아요. 역시 이제 실적이 막아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선을 그냥 그었지만 지나가서 보면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전의 고점입니다. 이 고점 저항이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저항이었었는데 이걸 뚫고 가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인데요.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조금씩 이제 좀 버텨주는 힘들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60일선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0일선도 좀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데 한 10만 한 5천원 선 정도만 잘 유지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좀 계속 지켜보시다가 거래가 좀 들어올 때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좀 2분기 실적 나오고 뭐 시장에서 조금 그래 뭐 이럴 때를 좀 보시는 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연기금이 안 사다가 최근에 조금씩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고 있어서 뭐 이러다가 많이 살지 도로 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한 며칠 동안 계속 투신도 마찬가지로 사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조금 변화가 살짝 있는 것 같아서 뭐 건자재 업종에서 제일 못 간 종목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한샘도 엄청 많이 빠지고요. 예, 엄청 많이 빠지고 뭔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한 제가 지난번에 메디톡스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뭐 주가는 거의 메디톡스급은 아니지만 거의 뭐 비슷하긴 해요. 메디톡스급이기는 해요.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2023년에 입주 물량도 많고 새로 많이 착공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신규로 많이 생기면 리모델링 수요도 상당히 좀 많고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루하지만 앞으로 2, 3년을 내다보면 좀 변화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 좀 살짝 해보게 되는데 요새는 좀 작은 것들 한샘도 사실은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은 거 뭐 하츠, 뭐 NX 막 현대리바트 막 이런 식으로 좀 작은 것들의 시대. 지금은 좀 작은 것들의 시대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 서서히 좀 중대형급에서도 좀 뭔가 변화 시도가 있는 그런 흐름들 좀 챙겨서 한번 보시면 할 것 같고 제가 좀 약간 요새 좀 의문인 게 5G도 요새는 컨택트주로 꼽혀요.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뭐 돌아다니면서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설치를 못 하니까 근데 최근에 좀 이상한 종목이 있어서 네
이 종목은 실적도 안 좋고 에이스 테크놀로지. 네, 실적도 안 좋고 그냥 다 별로거든요. 근데 요새 좀 5G를 계속 미는 애널리스트가 미는 종목들 보면 RFHIC,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에이스테크는 빠져 있기는 한데 그 추세도 보면은 뭐 엄청나게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5G를 이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냥 누가 봐도 하락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하락 추세인데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차트는 조금씩 좀 전환 시도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거래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올라갈 때 거래가 좀 들어온 상태. 요새 보시면 이제 조금 반등 시도하면서 좀 살짝 거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21선을 타고 오르면서 이제 60일선이 하향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좀 돌리기 위한 시도가 계속 조금 이어지면서 이게 웨이브 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타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보다가 야 이거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수급이었었거든요. 연계금이 그냥 계속 사더라고요, 보니까. 사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온 구간이 이쪽이잖아요. 가격대를 쭉 가서 보면 지금 19,000원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18,000원대로 내려와 있을 때도 또 연기금이 좀 샀고, 그죠? 근데 사모펀드가 지금 계속 이제 팔고 있기는 한데, 이제 투신이라든지 뭐 연기금,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포트에 필요해서 지수 때문에 담을 수도 있고, 오늘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에스테크를 계속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사줘야지 많이 올라요. 예전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왕창 사는 날은 많이 오르더라고, 주가가. 여기도 보시면 그런 흐름이거든요. 17,000원에서 놀다가 외국인이 왕창 사니까 지금 18,000원대, 그 다음 사니까 19,000원대까지 한 번에 오르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랑 좀 상관없이 연기금은 그냥 계속 꾸준히 사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적이 좋나?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봤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계속 적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무튼 이 종목은 좀 그런 뭐랄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도 하겠지만 뭔가 좀 연기금이 꾸준히 사서 들고 있길래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좀 계속 보다가 왕창 빠지면 나도 좀 사볼까? 막 이래가지고서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 약간 연기금이 시장도 안 좋은데 계속 사놓고 안 팔고 있어서 한번 챙겨서 보는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한 17,000원 정도? 네, 이 정도 좀 지지하면은 뭐 트레이딩은 좀 가능할 수도 있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좀 요새 바이오주 중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서 올라간 게 이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레고캠 바이오. 또 어떻게 보면 박스는 그림이잖아요. 예, 여기 이제 박스 상단, 이제 여기 박스 하단인데 다시 또 박스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네.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좀 이것도 보면 연기금이 많이 샀잖아요, 지금. 연기금이 외국인이랑 같이 사서 주도적으로 레고캠 바이오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요새 보면 이제 티움 바이오. 네. 다 좀 이 바닥에서 좀 한가락 한다는 애들이고, 뭐 코스닥의 뭐 1세대가 뭐 신라젠, 뭐 HLB 뭐 이런 거라면은 이쪽 애들은 약간 3세대 정도. 네. 한 2세대 정도 또 있어요. 2세대는 뭐 엔지캠 생명과학, 뭐 매드팩토 막 이런 애들인데 요런 쪽은 약간 3세대 애들인데 역시 뭐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제가 이거 수급은 봤는데 여기도 연기금이 좀 들어온 상태라서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바이오 섹터 중에서 좀 안 간 것 중에서 좀 바닥권인데 약간 느낌이 쎄한 거를 좀 봤는데, 근데 LNC 바이오 이 회사도 회사는 좀 괜찮고 중국에서 계속 이제 합작하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돈이 안 들어오고 지연돼서 그동안 좀 못 갔었는데요. 뭐 이때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바닥은 좀 잡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박스 상단 부분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요걸 뚫어내야지 좀 전환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요새 거래를 보시면 여기 밑에 거래를 보시면 거래가 좀 많이 붙고 있기 때문에 좀 뚫으려고 좀 노력하고 그런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알게 모르게 바이오에서 요새 대박주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나이백 같은 종목들도 엄청나게 오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이제 네, 치고 올라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그렇고 좀 우량주 중에서 좀 우량주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얘네들이 우량주가 아닌 건 아니지만 거래소에는 좀 더존 비지온이라고 있어요.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잘 아실 거고 ERP 네. 회계 같은 거 좀 하는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기술력도 있고 실적도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깊게 받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좀 변화 시도가 살짝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8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데 여기 10만 원 부분이 좀 저항대예요. 여기까지는 한번 진도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이후로는 수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보여주는 부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주가가 올라오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뭐 저도 더 좋은 비전을 되게 오랫동안 봐왔던 회사인데 뭐 차트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상단 박스거든요. 이 상단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을 좀 이거는 공부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비전이 상승을 쭉 한 다음에 계속 이제 박스만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박스 이게 터치해서 아, 더 좋은 비전은 누가 봐도 여기 10만 원이 지지선이야라고 생각했던 지지선인데 요 상단 쪽에서 이제 12만 원을 계속 터치하다가 못 넘고 여기 음봉이 세게 나오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10만 원이 깨져요. 네. 깨지니까 급격하게 하락이 나면서 8만 원 부분까지 빠지거든요. 단숨에 20%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를 보시다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절대 안 깨진다라는 지지선이 있었는데 그 지지선이 깨졌다. 그랬을 때는 이상 징후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탈출해라. 그렇죠. 주고 나면은 다시 여기서 기회를 얻었다라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잘 팔아서 여기서 다시 지금 이 8만 원 부분에서 터치할 때 거래량 들어오기 시작할 때 잡았다라면은 여기서 원금에서 여기서 안 팔았으면은 올라가면 원금이지만 팔고 여기서 다시 샀으면 올라가면 20%가 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좀 테크니컬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건 좀 공부 차원으로 봐주시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저는 보니까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네. 네, 엄청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어요. 투신도 사고 보험도 사고 외국인은 하다못해 팔다가 이제 다시 사고 있어요. 지금. 뭔가가 좀 변화의 시도가 있는 거겠죠. 회사에서 네.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뭔가가 좀 다른 변화 시도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수급이 좋은 상태. 사실은 뭐 요새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다 이제 대선 출마도 다 메타버스로 하고 뭐 싸이월드가 뭐 이제 다시 또 이제 3D로 뭐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늦춰지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저는 근데 이 메타버스가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계속 되게 강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에 또 적합하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그렇죠. 밖에서는 안 되니까 그냥 그 안에서라도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싸이월드가 어떻게 오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미님이랑 제 방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 방을 좀 꾸미기 위해서 뭐 가구도 들여놓을 수도 있고, 그죠? 이것저것 들여놓고 도토리 좀 사요. 아,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 또 놀러 오라고 해서 초대해서 거기서 이렇게 채팅도 하고 놀고 이런 가상 공간 안에서의 만남?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싸이월드가 좀 늦기는 했어도 그런 변화의 시도를 해서 시대에 맞는 부분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엄청 올랐잖아요. 많이 자이언트 올랐죠. 스텝, 뭐 그다음에 뭐 알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오르고 뭐 싸이월드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뭐 그런 부분들과 생각해 본다라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서비스 업체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상의 공간에서의 뭐 플랫폼이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근데 요 더준비지온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회사도 역시 코로나랑은 좀 무관하고 네 그다음에 뭐 실적이 또 괜찮고 뭔가 좀 변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어도 모르겠어요. 흔들릴 때 좀 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까지는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짠 팔았다가 다시 일정부분 조정받을 때 다시 사면서 가면은 뭐 더 좋은 비전도 괜찮지 않을까. 요새 거래량 증가가 수반된 것들은 확실히 뭔가 좀 변화가 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보는 종목 중에서 이거는 뭐 수급이 좋은 거는 아닌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또. 개별주는 제가 원래 계속 잘 아는 계속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네, 죄송해요. 요 종목도 약간 조금 네. 네, 변화의 시도가 좀 있는 이오플로우인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신장, 그다음에 인공췌장 이런 쪽 하는 회사인데 상장하고 나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이에요. 뭐 이쪽이 잘 안 보이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옮겨서 보여드리면 여기 엄청나게 거래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조정받을 때 거의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요.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흔적이 별로 없고 이제 보시면 이제 이평선이 이제 21선이 상향 터닝하기 시작했고 61선 위로 올라탔고 거래량이 막 출중하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좀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아서 좀 개별주 바이오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보셨으면 이 회사가 또 최근에 캐파 증설도 했기 때문에 매출이 향후에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생각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좀 대형주들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안 시켜드렸지만 뭐 카카오나 네이버, 사실 네이버도 지금 41만 원 밑에만 내려가면은 튀어 오르거든요. 네, 그리고 네이버는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40만 원만 안 깨면 긍정적인 방향성은 계속 좀 유효하기 때문에 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추세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뭐 카카오도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네. 예, 네이버도 뭐 지금 현재 추세라면 오늘 저점 수준 정도 예, 지지선으로 해서 한 40만 원의 손절선 긋고 계속 좀 보유는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뭐 계속 연기금 들어온 종목들도 계속 앞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좀 수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을 계속 좀 잘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뭐 수급이 뭐 깡패라면서요. 네. 하여튼 지금 연기금이 지금 어떤 현재 상태에서는 주포 역할을 하다 네. 보니 연기금이 사주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갖자 해서 그 여러 가지 업체들을 이제 좀 살펴봐 주셨는데 일단 그거를 당장 투자한다기보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네. 좀 공부를 하면서 네, 차트도 맞아요. 어떻게 보는지 네, 맞아요. 네,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게 어떻게 정말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력을 좀 키우시는 것, 네. 그 안목을 높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네요. 네, 하여튼 오늘 그 정말 막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에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네, 많은 것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하여튼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다음에는 또 그 시장에 맞는 또 좋은 네. 종목들 또 선별을 해서 또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나와서 대형주만 얘기해서 대형주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식사하실까봐. 아, 네. 하여튼 뭐 요즘은 뭐 대형주든 중형주든 너무 작은 거는 좀 빼고. 예. 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K 바이오팜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말씀드리고 그랬다가 요새 좀 한 며칠 조정 받았는데 그런 것들은 수급 안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좀 기회가 오면 좀 기회를 한번 살려보시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소재주들은 이번 주에 살짝 좀 피크 느낌 살짝 있어서 아, IT 저 배터리 소재. 네네네 2차전지 소부장. 근데 장비주들은 그때도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치고 나가는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이 다 수급을 쥐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다 뭐 코스모 신소재나 첨보나 그다음에 뭐 신흥 SAC나 뭐 다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쥐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SDI 소개시켜드리면서 이거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계속 살 땐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 2차전지 셀 업체 중에서 지금 가장 수익률 세게 뽑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캐치해서 준비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그 장이 빠져가지고 많이 또 힘드셨을 텐데.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